바이오메디커스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제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피모랄 넥스트 제너레이션 피모랄 아테린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전에 사용하던 15프렌치부터 21프렌치까지 예전에 사용하던 거를 이제 계속 사용을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 말씀드렸던 이렇게 멀티홀도 지금 들어올 예정이 아직 없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이렇게 멀티홀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드레인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그 전 슬라이드 보여줬던 이 앞쪽과 이쪽에 있는 거는 그래도 홀이 이제 두 개 정도밖에 없기, 이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로 있는 캐놀라가 훨씬 더 이제 드레인 관련돼서는 더 이제 용이하게 드레인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SBC, IBC 이 이제 바이카발의 캐놀레이션이 필요 없는 이제 RA를 오픈해야 하는 수술에서는 이제 사용이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RA를 열게 되면 이쪽 사이드홀로 통해서 다 공기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 비너스 라인으로 상당히 많은 공기가 유입이 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RA를 이제 오픈하는 수술에서는 좀 사용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피모랄 캐놀라가 이제 심장 수술에서 뭐 어떤 케이스가 사용되는 거는 뭐 대부분 이미 뭐 지금들 다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메디트릭 상대로 이제 교육을 한 내용이라서 좀 만들어 봤습니다. 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뭐 에크모를 제외하고는 이제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에서 이제 피모랄 아트리, 뭐 주글라 베인, 뭐 이런 식으로 주글라 베인을 통해서 이제 SBC 보통 위치를 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무랄 비너스 통해서 이제 RA에 위치를 시켜서 이제 SBC와 이제 IBC를 이제 동시에 이제 드레인을 이제 하게 되고, 이제 리퍼피전을 해주게 됩니다. 리턴을 시켜주게 되는데, 이제 피무랄 아테리를 통해서 이제 리턴을 시키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미니말로 아주 조금 열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야 확보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캐놀라가 이 안쪽에 이제 가뜩이나 많이 열지 않는 수술에서 이제 캐놀라들이 이제 많이 위치하게 되면 시야를 더욱더 더 그 확보를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글라 베인으로 해서 SBC에 오고, 그다음에 퓨어널 베인을 통해서 IBC에 가는 이런 식의 이제 캐놀레이션을 시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재수술이나 뭐 세 번째 이런 수술 이제 카디악 서저리 관련돼서 이제 이 심장이 이제 뭐 어떤 스터럼이라던가 여러 조직에 이제 어류전이 심하게 붙어 있는 경우에 이제 여는 과정에서 뭐 이제 심장이 찢어진다던가 이런 경우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디컴프레션 시키 심장을 이제 피무랄 베인을 통해서 디컴프레션을 시켜서 이제 다시 피무랄 아테리로 넣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볼륨을 이제 펌프로 이제 그 여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찢어지는 뭐 이런 그 손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장 안의 볼륨을 이제 피모랄 베인을 통해서 디컴프레션을 시켜서 이제 그거를 방지를 하는 과정인 거고,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뭐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 중에 만약에 피모랄 베인이 베인에 들어가 있는 캐놀라가 사이즈가 작다면 수술해서 이제 SBC에 따로 캐놀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Y로 드레인을 시켜야 될 겁니다. 이제 이 과정도 이 드레인이 충분히 받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카디악이 뭐 디스펑션이나 뭐 또는 이제 페일리어 이제 심장 수술 후에 어, 카디악 이제 디스펑션이 온다거나 뭐 페일리어가 오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뭐 에크모를 돌린다던가 뭐 이런 경우를 해서 이제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RA로 이제 드레인을 하게 되고 피무랄 비너스나 아니면 피무랄 아테리로 다시 이제 리턴을 시켜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뭐 스터넘을 열어서 센트럴에 캐놀레이션을 해서 보통 나갈 수도 있습니다. 소아에서는 보통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소아에서는 이제 센트럴의 혈관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 피무랄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뭐 페디아트릭 이 정도 이제 에크모를 돌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뭐 스터넘을 열어서 수술한 사람이라면 이제 스터넘을 통해서 이제 센트럴을 통해서 캐놀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에크모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보통 이제 캐로티드 아테리나 이제 주글라 베인을 통해서 뭐 비노 아트리아를 돌려야 된다면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멀티 스테이지가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캐놀라를 이제 하나만 사용을 해도
이 사이즈가 29프렌치까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25프렌치 가지고도 이 캐놀라 하나만 가지고 이 멀티 스테이지 캐놀라를 가지고도 충분히 드레인을 다 받아서 수술한 경험이 있었고, 네, 이 사이즈가 27, 29까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큰 캐놀라, 비너스 캐놀라를,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 사용을 한다면 더 SBC의 이제 캐놀레이션이 필요 없이 어, 충분히 이제 드레인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시야 확보라던가 이런 게 더 유리해지겠죠. 캐놀라가 그 시야에서 많이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물론 메디아스터널 매스가 이제 엄청 큰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을 자꾸 눌러서 이 똑바로 이제 슈파인 자세에서 그 이제 누워 있는 숨이 차가지고 계속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또 일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메디아스터널 매스가 심장을 누르고 있는 경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캐놀레이션을 해서 이 드레이니지를 보통 이제 아래에 뭐 피모랄 베인으로 다 어프로치를 하게 되고 피모랄 아테리를 통해서 이제 리턴을 시켜주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풀마이 캔서 풀마이 캔서라던가 이제 이런 경우도 몇 번 이제 경험이 있었는데 풀마이 캔서가 뭐 이 그레이트 베슬 그 풀마 아테리라던가 그 이게 인베이전이 돼 있는 경우에는 이가 그 풀모나리 뭐 웨지를 한다든 아니면 로벡토미를 한다든 과정에서 이제 풀모나리가 손상을 받거나 그래서 출혈이 상당히 심할 거를 예상을 하면 이제 펌프를 아예 돌려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 수술 중에 예전에 한번 이제 이거를 수술하다가 그 제너럴 파트에서 이 풀모 아테리가 이제 찢어지는 과정에서 이 대량 출혈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으면 이제 그 요청이 와서 이 체순환을 이제 준비를 해서 그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다들 뭐 풀마 아테리든 뭐 그 에올타든 이게 뭐 찢어지게 되면 분당 5000cc씩 다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그 심폐기가 아무리 수술실에 있고 거기에서 있어서 있다가 바로 뭐 예를 들어 블리딩이 생기고 상당히 대량 출혈이 생겼을 때 그때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 5분 이상이 걸리는데 5분이면 모든 볼륨이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몸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환자의 생명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피모랄 베인이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뭐 책에만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제 크라니알 이쪽에 뭐 캔서가 있는 경우에 뭐 하이퍼소미아를 통해서 이제 블리딩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위치가 좀 어렵거나 이거는 뭐 거의 저는 뭐 책에서만 본 내용입니다. 뭐 그래서 이건 해본 적이 없는데 저를 그 지도인 선생님께서는 예전에 한번 경험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 피모랄 아테리와 이제 피모랄 베인을 통해서 일단 그 하이포소미아를 시켜야 됩니다. 다이섹션 수술과 동일하게. 그래서 이제 그 토탈 서큐 어레스트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크라니알 쪽에 이제 캔서를 제거하는 뭐 이런 수술이었다고 하시는데 이건 책에서만 봤지 실제로 본 적은 뭐 없습니다. 그리고 그 ER 그 드라마에서도 ER에서도 이제 이런 과정을 한번 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런 식의 캐놀레이션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넥스트젠 캐놀라의 특징과 장점들이라면 뭐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뭐 확실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캐놀라와 그 연결되는 이제 스타일렛의 이 부분, 캐놀라 이 엔도울의 부분이 훨씬 그 예전 거에 비해서 그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으로 이제 그 삽관이 좀 더 유용하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전 캐놀라에 비해서 이제 다양한 사이즈가 공급되는 게 이제 당연히 이제 이게 장점일 겁니다. 맥시멈으로 29프렌치까지 이제 들어오는 거 15프렌치부터 29프렌치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고 싱글 스테이지 그러니까 엔돌이 이제 이 앞에만 있는 이 엔돌이라고 하면 이 앞에만 있는 것보다는 이제 멀티 스테이지에 대한 공급으로 인해서 이 대부분의 심장 수술에서 이제 충분한 혈류를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뭐 언급을 했었지만 캐놀라가 이제 사이즈가 일단 크고 그 다음에 길고 그 다음에 SBC와 IBC에 동시에 쭉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있고 60cm로 이제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드레인이 충분히 이제 백큐을 좀 더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충분히 드레인이 가능할 겁니다. 실제로도 예전에 경험이 있었고
일반적인 캐놀레이션에서 이제 바이카발이라던가 아니면 듀얼 스테이지 이제 비너스 캐놀라를 이용을 해서 이제 수술을 진행함으로 이제 수술 시야가 이제 많이 방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멀티 스테이지 비너스 캐놀라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그 캐놀라 하나를 뭐 덜 넣게 되면 일단 그 어떤 사이트를 또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비교적 수술이 이제 용이해질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캐놀라를 하나만 사용을 했을 때 이게 드레인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제 퍼프셔니스트가 이제 캐놀라에 대해서 이제 이 어떤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이거 쓰니까 드레인이 얼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실제적으로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서전이 이제 어떤 그런 이해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캐놀라들은 뭐 SBC와 바이캅을 하게 되고, 뭐 투 스테이지로 보통 이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뭐 피무라 하나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쪽에서 이 오픈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시야가 좀 더 이제 확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에크모 운영 과정에서 이제 센트리퓨갈 펌프와 이제 비너스 캐놀라 사이즈 또는 이제 어떤 그 포지션, 그다음에 이제 환자의 뭐 그 바디 플루이드, 토탈 바디 플루이드, 특히나 이제 인트라베스큘라의 볼륨이 중요할 텐데, 이로 인해 이제 드레니지 부족으로 발생하게 되는 이제 캐비테이션 또는 이제 채터링 이펙트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홀이 이 싱글 스테이지는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크기도 크긴데 이 홀이 앞쪽에만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인트라베스큘러의 특히나 ECF 중에 이제 인트라베스큘러의 볼륨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조직이 이런 쪽에 이제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채터링이 보통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이드홀이 좀 있으면 이 사이드홀로 계속해서 이 혈류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채터링이 많이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멀티 스테이지의 경우에는 그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에크모 운영 과정에서 이 채터링 이펙트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 캐비테이션이 생기고 채터링이 생긴다는 거는 그 결국에는 뭐 혈액 손상도 혈액 손상이지만 이 이제 에어 이제 엠볼리즘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와서 바로 이제 이 옥시네이터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환자한테로 이제 에어가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캐비테이션이라든가 이 결국에 채터링 이펙트라는 거는 이제 과도한 이제 음압이 발생을 한다는 건데, 이 음압의 발생은 또 어떤 문제를 생기냐면 이제 에크모에서의 옥시네이터 과정에서 블러드 인과 블러드 아웃이라고 했을 때 이 블러드 인은 이제 센트리퓨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RA 연결되고, 그러면서 이쪽에 채터링이 일어나면 이 한 군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여기서 마이너스가 걸려버리면 이 옥시네이터에서도 이쪽이 양압이 걸려야 되고, 그 항상 이 압력은 이 파이버 쪽에 더 이렇게 압력으로 더 밀어야지 공기가 이쪽으로 유입이 되지 않는데, 갑자기 네가티브가 이쪽에 마이너스 음압이 같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압이 걸려 버리게 되면 여기서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환자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고, 이제 이게 에어 엠볼리즘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네가티브 프레셔로 인한 이런 캐비테이션이나 채터링 이펙트로 인해 발생되는 이제 이 회론의 공기 발생 및 혈액 손상을 줄일 수 있는 이제 캐놀라의 특성에 따른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사용했을 때 그 싱글 홀만 있는 것보다는 멀티로 있는 홀이 이런 경우의 발생이 훨씬 줄어듭니다. 써보시면 알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에크모의 비비 모드에서 이제 캐놀라 간에 발생하는 이제 플로우의 리서큘레이션을 좀 줄여야 됩니다. 이 비비 에크모는 이 비너스 시스템만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주글라 베인으로 들어오든 아니면 피모랄 베인으로 들어오든 결국 이제 RA에서 이제 RB로 넘어가는 그 세츄레이션 된 혈액을 많이 넘겨줘야 되는데, 피모랄 베인에서 이 주글라 베인으로 들어오면서 여기서 다시 이제 피모랄 베인으로 세츄레이션 된 혈액이 피모랄 베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RA로 들어가는 만큼 어, 그 세츄레이션 혈액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그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리서큘레이션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 이게 그런 캐놀라 간 이 세츄레이션 그 리서큘레이션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렁으로 충분히 이제 보내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캐놀레이션에 대한 어떤 이거 뒤에서 뭐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캐놀레이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 또 어떤 이런 이 모드에 관련된 이제 이해가 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타입의 에어틱 다이섹션이라던가 이제 에어틱 애니리즘 이제 수술을 위해서 이제 캐놀레이션에서 이제 멀티 스테이지 캐놀라를 이용을 해서 이제 충분한 퍼퓨전 플로우를 위한 이제 드레이니지가 가능하고, 드레이니지가 돼야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 펌프도 마찬가지예요. CPV와 에크모의 다른 점은 이 뭐 오픈 시스템이냐 클로즈 시스템이냐인데, 이 오픈과 클로즈의 차이는 이제 이 혈액이 공기와 직접적인 이 접촉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제 따지게 됩니다. 근데 이 CPV는 이제 직접적인 접촉이 있습니다. 뭐 소프트백이 아닌 이상 이 하드쉘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혈액이 있고, 그럼 이 부분은 다 공기가 접촉이 된다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이 리저버라는 어떤 그 저장소가 있기 때문에 뭐 드레인이 좀 안 돼도 리저버의 볼륨을 가지고 잠시는 운영을 해줄 수 있지만, 에크모와 마찬가지로 이제 드레인이 되지 않으면 이 펌프 플로우 자체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비너스 캐놀라의 뭐 위치라던가 뭐 사이즈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드레인이 원활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애초에 이제 캐놀라 자체를 작은 걸 써버린다던가 뭐 위치가 잘못됐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 드레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심폐기 쪽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진짜 많지가 않습니다. 환자한테 거의 뭐 피해만 주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드레인이 일단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캐놀라를 선택을 해서 이 그 환자에 맞는 가장 큰 사이즈를 쓰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원인들 때문입니다. 플로우를 주지를 못하면 결국에는 그 어떤 혈액 에크모의 경우에는 드레인이 충분치 않고 플로우를 충분히 줄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 이제 LB라던가 특히 LB에 이제 스롬보스가 혈액이 정체되면서 이제 스롬보스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드레인이 잘 안 되게 되면 이 그런 콜레테럴 플로우가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데베시안이라던가 아니면 뭐 아지고스 베인을 통해서 LA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고, 뭐 이런 혈류들이 계속 정체가 되기 때문에 펌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레인이 안 되면 컬라테랄 플로우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수술 중에 시야 확보가 안 되게 되고, 물론 이제 벤트를 사용을 한다던가 뭐 이래서 좀 더 이제 원활히 뺄 수는 있지만, 그것도 근본적으로 이제 그 드레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술은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이 펌프에서의 이제 그 조직에 티슈에 이제 그 혈류를 충분히 공급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뭐 이제 환자가 좋지 않은 상황을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이 결국에는 드레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드레인이 절대로 좋지 않으면 환자도 안 좋아질 뿐더러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드레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아테리는 좀 작은 걸 써도 됩니다. 왜냐면 이제 그 이 센트리퓨갈 펌프를 위해서 강제로 밀어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테리에서 그 플로우를 주는 거는 그 허용이 가능하지만, 이 드레인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드레인에 사용되는 캐뉼라는 충분히 큰 걸 사용을 해야 되고, 이 드레인을 원활히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드레인입니다. 드레인이 안 되면 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 캐놀라가 이제 멀티홀로 있기 때문에 드레인 자체가 이 성상이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SBC 캐놀레이션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체온을 낮출 수가 있고, 이런 다이섹션이나 애니즘 수술에서 뭐 소타라치라든 뭐 혐야치를 하던 그거를 위한 이제 또 다른 이제 프로시저가 이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제 응급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냥 하나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시간 단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전 버전에 비해서 이제 어떤 스타일렛과 이제 캐놀라 엔드홀의 접점이 있습니다. 캐놀라가 이렇게 엔드홀이 있고, 이제 삽관하기 전에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스타일렛이 이렇게 이제 혈관에 삽관되는 스타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캐놀라 이 부분이 그 전 모델에 비해서 많이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샤프해져가지고 이제 혈관에 잘 들어가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 피무랄 아테림이 이제 피무랄 비너스, 이제 주굴라 베인의 이제 펑처 과정에서 이 어떤 그 혈관에서의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삽관이 이제 용이해진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서점들도 사용을 했을 때 잘 들어간다는 얘기를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 길이가 상당히 스타일렛이 길어지면서 좀 더 이제 그런 사건에 이게 혈관을 따라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됐고, 사용해 보셨지만 이전 버전과는 좀 많이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길이부터 시작을 해서 생긴 상태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특성을 좀 정확하게 알고,
뭐 뒤에도 이제 프레시 로스라든가 이런 걸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캐놀라는 그래서 가장 큰 거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면 충분하다, 뭐 무조건 작은 걸 쓰고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 캐놀레이션에서 캐놀라를 작게 쓰기 때문에 그 삽관의 이 서전이 이제 삽관이 용이할 수는 있는데, 이 펌프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실제로도 드레인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는 이 펌프 내내 스트레스가 상당히 이제 심해지고, 이런 경우가 심해지겠고, 이제 환자한테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꼭 캐놀라는 그 큰 거를 사용하려고 그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부분 아마 그 서전이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이 펍셔니스트가 대부분 내주는 캐놀라를 다 대부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펍셔니스트 자체가 작은 캐놀라를 일부러 내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